지난달 말 미국 하원에서 최종 승인된 동성결혼의 권리를 성문화한 결혼존중법은 크리스천에게 많은 우려를 던져줍니다. 이 법안이 승인되기 직전 이 법안과 현대의 결혼제도에 대한 크리스천의 우려를 담은 칼럼이 미국 크리스천 헤드라인스에 실렸습니다.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의 소셜미디어 및 인터넷과 민주주의에 대한 조사 결과 한국인의 77%는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이 정치적 분열을 심화시킨다고 답했습니다. 실리콘밸리 한복판에 폭탄을 장착한 살상용 로봇이 배치된다고 합니다. 무분별한 킬러 로봇의 시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LA시 의회가 내년 4월부터 스티로폼 제품의 판매와 유통을 금지시키는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LA 카운티 코로나19 신규 감염 환자가 지난 한 주 동안 75% 증가한 가운데 보건당국은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빠르면 내년 1월 초에 재개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말 미국 하원에서 최종 승인된 동성결혼의 권리를 성문화한 결혼존중법은 크리스천에게 많은 우려를 던져줍니다. 이 법안이 승인되기 직전 이 법안과 현대의 결혼제도에 대한 크리스천의 우려를 담은 칼럼이 미국 크리스천 헤드라인스에 실렸습니다. 칼럼을 기고한 존 스톤 스트리트 박사는 미국의 기독교 세계관 장려기관인 콜슨 센터의 회장 겸 기독교 라디오 프로그램 브레이크 포인트의 진행자입니다. 글을 함께 쓴 티모티 패집 박사는 콜슨 센터의 편집장입니다. 두 사람은 칼럼에서 결혼존중법이 결혼을 남녀의 결합으로 인정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1996년 결혼보호법을 대체한다면서 이는 오버거펄 대 호지스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확장시킨다고 우려했습니다. 오버거펄 대 호지스 사건은 2015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판례로 동성부부를 모든 주에서 인정해야 한다고 발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들은 이 법안의 상원 통과에 대해 보수주의자를 자청하는 의원들을 포함한 대다수 의원들이 결혼이 무엇이며 자녀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미래를 보장하는데 어떤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하는지, 결혼이 왜 모든 정치 이전의 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소명은 종교적 자유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물러나선 안 된다. 계속해서 결혼의 진실과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포용하고 권장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는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등 선진국 19개국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및 인터넷과 민주주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지난 6일 공개했다고 조선일보 LA가 보도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77%는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이 정치적 분열을 심화시킨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19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미국 79%, 네덜란드 78% 등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나 카카오톡 단체방으로 수신되는 정체 모를 뉴스나 펌글의 범람이 확증 편향을 심화시키고 점점 이념적 성향을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퓨 리서치 조사 결과 대상국가 응답자의 84%는 소셜미디어로 허위 정보에 더 취약해졌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로 인종과 종교 등 배경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용성이 증대됐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답변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 국가 평균이 45%에 그친 가운데 한국은 62%가 증대됐다고 답해 수용성 측면에서 소셜미디어 영향을 19개 국가 중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 바로 다음은 싱가포르 51%였으며 프랑스가 25%로 긍정적 평가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실리콘밸리 한복판에 폭탄을 장착한 살상용 로봇이 배치된다고 합니다. 경찰이 총기 난사, 테러 같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한해 철저한 사람의 통제를 거쳐 투입하겠다며 배치를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이 무분별한 킬러 로봇의 시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아무리 극한 상황에만 쓴다고 해도 한번 허용하기 시작하면 킬러 로봇을 처음부터 쉬운 선택지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흑인과 같은 유색인종이 주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계열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비롯한 6개 주요 로봇 제조사는 지난 10월 첨단 로봇을 무기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미 전장에선 암살용 드론이 활발하게 활용되는 등 윤리 문제는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LA시 의회가 내년 4월부터 스티로폼 제품의 판매와 유통을 금지시키는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26인 이상인 사업체에 우선 적용되며 그 이하의 소규모 업체는 1년 후인 2024년 4월부터 시행해야 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미치 오페럴 13지구 의원은 6일 우리 도시의 미래에 더 이상 발포 폴리스티렌, 즉 스티로폼이 설 자리가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례에는 위반 시 벌금에 대한 조항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당국에 조사할 권한을 부여했고 사업체에 대한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새로 취임하는 캐런 베스 LA 시장의 서명을 거쳐 시행됩니다. 완전히 캡슐화되거나 내구성 있는 포장재로 마감된 서핑보드, 냉각기, 공예품이나 의약품 포장, 의료기기, 카시트,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제품은 예외입니다. 또 의료시설과 요양시설도 조례에서 면제되며 LA 외부에서 미리 포장된 제품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페럴 의원의 제로 폐기물 정책은 지난 4월부터 시의회 산하시설과 건물에 우선 적용됐으며 스티로폼 외에도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LA는 지난해 11월부터 음식점과 같은 식음료 판매업소에서 손님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제공을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 중입니다. 이 경우에는 위반이 누적되면 $25에서 연간 최대 $30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 코로나19 신규 감염 환자가 지난 한 주 동안 75% 증가한 가운데 보건당국은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빠르면 내년 1월 초에 재개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감염 환자 수는 3,125명, 사망자 수는 10명입니다. 입원 환자 수는 1,270명으로 지난주 대비 22% 증가했습니다. LA 카운티 병원 침상은 3일 기준 코로나19 감염 환자들 6.4%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주의 4.8%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와 같은 점유율이 10%에 도달할 경우를 포함해 하루 입원율이 인구 10만 명당 10명 이상인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최근과 같은 감염률이 지속될 경우 LA 카운티 바바라 페러 보건국장은 빠르면 내년 1월 초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페러 국장은 자가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보건당국의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검사하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 실제 감염자 숫자는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크리스천 소식입니다. 임 솔로몬 그레서 커피 대표는 지난해 커피를 좋아하는 본인의 소망을 담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카페를 차렸습니다. 수년간 프리랜서 강사로 근무하던 30대 청년이 카페를 차린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는 카페로 시작했지만 카페를 거점으로 최종적으로는 기독교 컨텐츠 기업을 세우고 싶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독교 컨텐츠 아카데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 많은 학생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 질 높은 강의가 이뤄지게 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카페의 수익금을 끊임없이 기부합니다. 그는 기부란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닌 누구나 할 수 있는 나눔이라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녹록치 아니하더라도 작은 나눔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이러한 기부 활동을 많이 알리려고도 노력합니다. 기부하는 생각과 이유를 널리 알림으로써 기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크리스천에게 뉴스는 기도 제목이 됩니다. 오늘의 뉴스를 통해 보는 기도 제목입니다.